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원 트렐리스를 단순한 장식으로 봅니다. 실제로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뒷마당에 설치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식품 생산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무게 대비 수직 작물은 모든 범주에서 지면 작물보다 우수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평방 피트당 더 높은 수확량, 개선된 공기 순환, 그리고 훨씬 더 간단한 수확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매가 땅에서 썩지 않고 햇빛 속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수직으로 자랄 때 진정으로 번성하는 15가지 작물을 살펴봅니다. 일부는 익숙하겠지만 적어도 절반은 놀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등반 식물로 거의 분류하지 않지만 자랄 수 있는 구조물만 제공한다면 엄청난 양을 생산할 수 있는 식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차요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배를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작물로 시작합니다. 통계를 이해하고 나면 왜 그런지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채소배 또는 미를리톤으로도 알려진 차요테는 연한 녹색의 약간 주름진 배를 닮았습니다. 호박 및 오이와 관련된 박괴에 속하며 트렐리스에서 절대적인 괴물처럼 행동합니다. 재배구역 7에서 11일 사이에서 잘 자라지만 구역 6의 정원사들은 겨울 동안 뿌리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두꺼운 멀칭층을 사용하여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한 그루의 차요테 식물은 단 한 시즌에 50개에서 100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의 경우 위치가 좋은 차요테 덩굴 하나면 정말 충분합니다. 약 10평방 피트의 지면 공간이 필요하지만 수직으로 8리터 리피트까지 기꺼이 올라갑니다. 본질적으로 작은 커피 테이블 크기의 면적에서 100개의 열매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영양학적으로 차요테는 엽산, 비타민C, 아연 및 망간이 풍부합니다.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많으며 혈압 지원을 위해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의 전통의학에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심기 때는 씨앗을 사용하지 않고 열매 전체를 심습니다. 뚱뚱한 쪽이 아래로 가게 흙에 밀어넣고 좁은 줄기 끝이 흙 표면 바로 위에 오도록 각도를 조절합니다. 그런 다음 이 덩굴은 빠르게 자라므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십시오. 나중에 방법을 생각할 시간이 없을 것이므로 심기 전에 트렐리스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차요테 식물 전체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차요테 그린이라고 불리는 어린 새싹은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채소로 소비됩니다. 뿌리 또한 식물이 성숙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열매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식물 전체를 먹을 수 있게 키우는 것입니다. 덩굴 강낭콩. 이것들은 가장 유명한 트렐리스 작물 중 하나이며 그 명성을 얻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디서나 가능한 재배 구역 3에서 10 사이에서 자랍니다. 토양 온도가 60도에 도달하면 땅에 심습니다. 제공된 지원군이 무엇이든 덩굴을 나선형으로 감으며 스스로 올라가며 약 60일 후에 생산을 시작합니다. 10피트 길이의 덩굴 강낭콩 열은 시즌 동안 약 812파운드의 콩을 생산합니다. 약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멈추는 외성 강낭콩과 비교해 보십시오. 덩굴 강낭콩은 덩굴 아래에서 위까지 계속 생산하여 몇 주 동안 꾸준한 수확을 제공합니다. 심기 팁. 씨앗 봉지에는 흔히 덩굴 강낭콩을 4-6인치 간격으로 심으라고 되어 있지만 그 간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트렐리스를 따라 2-3인치 간격으로 심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직 성장은 지면 공간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 공간을 놓고 경쟁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공간은 충분합니다. 트렐리스를 따라 빽빽하게 심으면 실제로 식물들이 좋아하는 방풍 효과가 생깁니다. 전문가 팁.
강낭콩은 외성이든 덩굴성이든 더 꾸준히 수확할수록 더 많이 생산됩니다. 꼬투리가 어릴 때 계속 따주는 한 식물은 마치 수요에 응답하는 것처럼 새로운 꽃과 콩을 계속 밀어냅니다. 그러나 꼬투리를 성숙하게 두고 한꺼번에 모두 수확하면 식물은 속도를 늦추고 생산을 중단하기 시작합니다. 제 경험상 자주 따주면 시즌 동안 총 수확량을 쉽게 2배 또는 3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말라바 시금치, 일반 시금치는 더위를 싫어합니다. 온도가 75도를 넘어서는 순간 꽃대가 올라오고 쓴맛이 나며 끝납니다. 말라바 시금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더위 속에서 잘 자라고 트렐리스를 손쉽게 오르며 여름 내내 계속 생산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시금치가 아닙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열대 덩굴인 바셀라 알바입니다. 그러나 잎은 비슷한 맛을 지니고 있으며 같은 방식으로 요리됩니다. 구역 7에서 11일 사이의 땅에서 자라지만 추운 구역에서는 실내에서 시작하여 한 해 사리풀로 옮겨 심을 수 있습니다. 튼튼한 트렐리스에서 치올카이시의 피트까지 자랍니다. 잘라내고 다시 자라는 작물이기 때문에 시즌 내내 동일한 식물에서 잎을 지속적으로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 피트의 트렐리스 구역에서 말라바 시금치 한 그루는 여름 동안 수파운드의 채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반 시금치는 생존조차 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가능합니다. 영양학적으로 칼슘, 철분, 비타민, A와 C를 함유하고 있어 매우 강력합니다. 또한 연구에서 한겸증 특성을 보여준 바셀라 사포닌이라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혈당 관리 잠재력까지 조사했습니다. 말라바 시금치가 등반 시금치 또는 덩굴 시금치로 불리기도 하며 아시아에서 2000년 이상 재배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열매 작고 진한 보라색 열매가 맺힙니다. 는 역사적으로 천연 식품 염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붉은 줄기 품종은 트렐리스에서 자랄 때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이는 타고난 등반가이며 기를 수 있는 가장 보람 있는 트렐리스 작물 중 하나입니다. 구역 4에서 11 사이에서 잘 자랍니다. 토양이 따뜻해진 마지막 서리 후에 심으며 약 50일 70일 후에 수확에 도달합니다. 트렐리스 위에 덩굴 오이 한 그루는 보통 시즌 동안 시리우 25개의 오이를 생산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덩굴성입니다. 원하는 수직 성장을 얻으려면 외성 유형이 아닌 덩굴 품종을 심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수직으로 오이를 재배하는 이 점은 공간 절약 그 이상입니다. 트렐리스의 오이는 땅에서 말리는 대신 자유롭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더 고든 열매를 생산합니다. 공기 흐름은 오이 식물의 주요 살인마인 흰가루병을 극적으로 줄여주며 식물 전체가 보이기 때문에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오이는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분 보충에 뛰어나며 관절과 피부 건강을 지원하는 비타민 K, 칼륨 및 실리카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심기 팁. 오이는 보통 12인치 간격을 권장합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트렐리스에서 6인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덩굴은 옆이 아니라 위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저는 수년 동안 6인치 간격으로 키워왔고 트렐리스에 덩굴손이 잡을 수 있는 좋은 그물망이 있는 한 아주 잘 자랍니다. 토마티오. 토마티오를 재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무질서하게 뻗어나가게 둡니다. 덤불처럼 자라고 쓰러지고 가지가 부러지고 열매가 떨어지는 등 엉망이 됩니다. 거의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은 그것들을 트렐리스에 올리는 것이며 그것은 식물을 완전히 바꿉니다. 토마티오는 덩굴은 아니지만 지지되어야 하도록 설계된 듯한 무거운 가지를 가진 옆으로 퍼지는 식물입니다. 구역 5에서 10화 사이에서
한 해살이풀로 자랍니다. 4뢰로피트 높이까지 자라며 다작합니다. 한 그루의 식물은 보통 약 4평방, 피트의 지면 공간에서 한 시즌에 50바움빗바의 100개의 허스크 토마티오를 생산합니다. 토마티오 식물 주위에 두세 개의 지지대를 세우고 식물이 자랄 때 그 사이에 수평줄을 치면 토마토 케이지 방식이나 플로리다 위브 사용. 갑자기 모든 가지에 햇빛이 충분히 들고 열매가 거의 떨어지지 않으며 수확이 극적으로 쉬워진 식물을 갖게 됩니다. 가지는 자체 무게로 무너지는 대신 당신이 둔 곳에 머뭅니다. 토마티오는 자가 수분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열매가 맺히려면 적어도 2그루의 식물이 필요합니다. 한 그루만 키우면서 꽃은 예쁜데 왜 열매가 하나도 없는지 궁금하다면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항상 토마티오를 최소한 쌍으로 심으십시오. 국수호박. 땅에서 국수호박은 덩굴이 사방으로 8-12피트씩 뻗어나가며 엄청난 면적을 차지합니다. 트렐리스에서 동일한 식물은 약 2평방피트의 지면 공간을 차지하며 바깥쪽이 아닌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구역 3에서 11 사이에서 자라며 수확까지 약 80-100일이 걸립니다. 한 그루의 식물은 보통 시즌당 4-5개의 큰 호박을 생산하며 각 호박의 무게는 평균 4-5파운드입니다. 이는 2평방피트의 땅에서 약 20파운드의 식품을 얻는 것입니다. 트렐리스 방식은 열매가 무거워짐에 따라 지탱해 주어야 합니다. 오래된 팬티 스타킹, 그물망 또는 트렐리스에 묶은 천슬링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열매가 햇빛 아래에서 고르게 익고 땅에 닿아 아랫부분이 썩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심기 팁. 국수 호박 씨앗을 평평하게 직접 뿌리지 마십시오. 약 6인치 높이의 느슨하고 풍부한 흙 언덕을 만들고 그 언덕 꼭대기에 씨앗을 심으십시오. 언덕은 식물의 크라운 부분이 습기에 잠기지 않게 하여 뿌리 부패를 극적으로 줄여줍니다. 덩굴이 뻗어나가면 트렐리스 쪽으로 안내하면 스스로 훈련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단 구조물을 찾으면 그것을 잡습니다. 영양학적으로 국수호박은 비타민C, B군 비타민, 망간 및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컵당 약 40칼로리로 당신이 키울 수 있는 가장 배부른 저칼로리 식품 중 하나입니다. 여주. 이것은 북미의 대부분의 정원사들에게 생소할 것이며 트렐리스에서 매우 잘 자라고 영양학적 가치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아쉬운 일입니다. 땅에서는 구역 9에서 12 사이에서 자라지만 더 북쪽에서는 컨테이너나 한 해살이풀로 아름답게 자랍니다. 늦게 시작하는 고구마나 오크라를 다루듯이 다루십시오. 열기와 길고 따뜻한 시즌이 필요합니다. 덩굴은 덩굴손을 사용하여 쉽게 올라가 6-15피트에 도달하며 식물당 10도 1호개의 열매를 맺고 따기 쉽게 명확하게 아래로 매달립니다. 영양학적으로 여주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인슐린을 모방하며 혈당 관리를 위해 광범위하게 연구된 차란틴과 폴리펩타이드 P를 포함한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식물 중 하나입니다. 또한 비타민C, 엽산, 아연 및 철분이 풍부합니다. 아시아 전통 의학에서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맛은? 네, 씁니다. 이름값을 하지만 아직 밝은 녹색일 때, 어릴 때 따면 쓴맛을 훨씬 더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볶음 요리에 뛰어나고 속을 채워 요리하거나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먹는 방식처럼 얇게 썰어 달걀과 함께 볶으면 좋습니다. 여주가 여러 임상 연구에서 공복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필리핀, 인도, 일본의 연구자들은 모두 그 효과에 대한 동료 검토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 식물 뒤에는 실제 양리학적 연구가 있습니다. 완두콩. 완두콩은 누구나 봄에 가장 먼저 심는 것 중 하나이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땅이 아직 차가울 때 심습니다. 훈련이 필요 없이 스스로 트렐리스를 올라가며 정원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수확물 중 하나입니다. 구역 3에서 10일 사이에서 자라며 마지막 설이 4, 6주 전에 심습니다. 45도에서 70도 사이의 토양 온도와 함께 서늘한 날씨에서 가장 잘 자라며 자라는 동안 토양 질소를 개선하는 몇 안 되는 작물 중 하나입니다. 완두콩을 빽빽하게 심은 6피트 트렐리스는 시즌 동안 10피트 10당 약 325파운드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완두콩은 신선한 채소로서 예외적으로 식물성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 C와 K, 엽산, 망간 및 티아민을 제공합니다. 특히 스냅 완두콩은 당신이 기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간식용 채소 중 하나입니다. 심기 팁. 대부분의 씨앗 봉지에는 완두콩을 1초월 2인치 간격으로 심으라고 권장합니다. 좋은 지지대가 있는 트렐리스를 따라 약 1인치 또는 때로는 그보다 조금 더 좁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빽빽하게 심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덩굴이 서로 맞물려 서로를 지탱하며 선형 피트당 생산성이 훨씬 올라갑니다. 저는 두 가지 방식 모두 해봤는데 트렐리스를 따라 가깝게 심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완두콩이 근동 지역에서 10,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재배 증거와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초기에 재배된 작물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현대 유전학의 기초를 형성한 그레고어 멘델의 첫 번째 유전 실험은 정원 완두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겸손한 트렐리스 식물은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유전학을 선사했습니다. 갓근 동부, 아스파라거스 콩 또는 중국 긴 콩이라고도 불리는 갓근 동부를 키워본 적이 없다면 처음 키우는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믿지 못하는 작물 중 하나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꼬투리는 최대 36인치 길이까지 자랍니다. 덩굴에 긴 녹색 리본처럼 쌍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식물은 활기차고 열기를 좋아하며 몇 주 만에 6피트 트렐리스를 질주하듯 올라갈 것입니다. 구역 7에서 10일 사이에서 자라지만 늦게 시작하는 구역 6의 따뜻한 지역에서도 잘 생산될 것입니다. 오이나 단옥수수와 비슷한 시기에 열기가 필요합니다. 가끈 동부 한 그루는 일반 콩이 속도를 늦추는 한여름의 열기 속에서도 다작할 것입니다. 덥고 습한 조건에 특별히 적응되어 있어 계속 자랍니다. 영양학적으로 일반 강낭콩과 비슷하며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 A와 C, 엽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 꼬투리는 강낭콩과 아스파라거스의 중간 어딘가로 묘사되는 약간 더 복잡한 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기 팁. 트렐리스 바닥을 따라 2, 3인치 간격으로 씨앗을 심으십시오. 덩굴강낭콩처럼 봉지에서 제한하는 것보다 더 빽빽하게 심을 수 있습니다. 4연 6인치가 권장사항이지만 실제로는 나이 3인치가 잘 작동합니다. 지지대를 꼬면서 올라감으로 끈 그물망 또는 와이어 메쉬를 제공하십시오. 무한신장형 토마토. 모든 정원사가 토마토를 키우지만 무한신장형 인디터미네트이라고 표시된 품종이 본질적으로 억제하지 않으면 10피트 이상 자라는 덩굴이라는 사실을 모든 정원사가 깨닫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특징입니다. 구역 4에서 10일 사이에서 한 해살이 풀로 자라며 시즌 연장을 통해 기본적으로 어디서나 자랍니다. 핵심은 품종 선택입니다. 라벨에서 항상 indeterminate라는 단어를 찾으십시오. 이것들은 서리가 내려 죽을 때까지
계속 자라고 생산하는 품종입니다. 유한신장형 (cater to determinate). 유형은 정해진 높이까지 자라고 열매를 맺은 다음 끝납니다. 튼튼한 수직 줄이나 트렐리스 위에서 곁순을 제거하여 하나의 주줄기로 다듬은 무한 신장형 토마토는 사방으로 퍼지게 두는 것보다 평방 피트당 더 많은 열매를 생산합니다. 식물의 에너지를 사방으로 퍼뜨리는 대신 하나의 생산적인 덩굴로 극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잘 관리된 단일 무한 신장형 덩굴에서 숙련된 재배자는 1평방 피트의 지면 공간에서 한 시즌에 20포함 30파운드의 토마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토마토는 암 위험 감소와 관련된 강력한 항산화제인 라이코펜과 함께 비타민C, 칼륨 및 엽산이 풍부합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를 요리할 때 실제로 생체 이용률이 더 높아지는데 이것이 토마토 소스가 신선한 토마토보다 영양학적으로 실제로 더 강력한 이유입니다. 토마토가 유럽과 북미에서 오랫동안 독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잎은 독성이 있고 사람들은 열매도 그럴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토마토가 미국에서 식품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기까지는 1800년대 초반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세미. 샤워실에 있는 수세미, 스펀지가 누군가의 정원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어릴 때 수확하면 먹을 수 있고 맛있다는 사실은 거의 아무도 모릅니다. 수세미, 루파, 에깁치아차는 길고 원통형의 열매를 맺는 박과의 열대 덩굴입니다. 약 4.6인치에서 어릴 때 따면 부드러운 애호박 같은 맛이 나며 인도, 베트남, 중국 요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덩굴에서 성숙하고 마르게 두면 천연세척 스펀지가 됩니다. 구역 7에서 9일 사이의 땅에서 자랍니다. 더 서늘한 구역에서는 옮겨 심기 8설타알폴 쇼운주 전에 실내에서 시작하십시오. 베베 보화 위빌의 따뜻한 날이 필요한 긴 시즌 작물입니다. 덩굴은 활기차서 15피트 이상으로 쉽게 올라가며 정기적으로 수확하면 한 그루의 식물이 시즌당 수십 개의 열매를 생산합니다. 영양학적으로 어린 수세미는 비타민 C, B군, 비타민 및 철분이 풍부합니다.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많습니다. 심기 팁. 심기 전에 수세미 씨앗을 하룻밤 동안 담가 두십시오. 씨 껍질이 딱딱하여 담가 두면 발화율이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햇빛이 잘 드는 풍부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고 땅에 심기 전에 튼튼한 트렐리스를 준비하십시오. 수세미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주로 식량 작물로 6,000년 이상 재배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목욕 스펀지로 사용하는 것은 비교적 현대적인 서구적 응용입니다. 이집트와 인도에서는 여전히 주로 채소로 간주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음식을 샤워 도구로 사용해 왔습니다. 겨울호박, 버터넛, 에이콘, 델리카타, 단호박 모두 수직으로 키울 수 있으며 공간이 부족하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구역 3에서 10 사이에서 자랍니다.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수확까지 9.8 10일이 걸리는 긴 시즌 작물입니다. 땅에 있는 한 그루의 겨울 호박 식물은 쉽게 35에 50평방피트의 퍼지는 덩굴 면적을 차지할 것입니다. 튼튼한 트렐리스, 가축 패널, 아치형 멧돼지 울타리 또는 튼튼한 나무 프레임 위에서 동일한 식물은 땅에서 2번 3평방피트를 차지합니다. 수확량은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그루당 시즌에 418개의 호박을 생산합니다. 겨울 호박을 수직으로 키울 때 중요한 것은 열매 지지입니다. 호박이 소프트볼 크기를 지나 자라나면 슬링을 만드십시오. 오래된 팬티 스타킹이 완벽하게 작동하며 그물망 주머니나 자른 천도 좋습니다.
호박이 덩굴을 잡아당기는 대신 지탱되어 매달리도록 트렐리스에 묶으십시오. 영양학적으로 겨울 호박은 베타카로틴, 비타민 C, 칼륨, 마그네슘 및 B6를 제공하여 탁월합니다. 버터넛과 같은 품종의 진한 주황색 과육은 높은 카로티노이드 함량을 나타내며 이는 눈 건강 및 면역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겨울 호박이 자라는 시기, 여름 작물입니다가 아니라 보관 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두꺼운 껍질 덕분에 냉장 보관 없이 겨울 내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수확 후 따뜻하고 건조한 곳에서 적절히 큐어링하면 버터넛 호박은 6-8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직접 키울 수 있는 식량 저장 작물입니다. 덩굴성 주키니. 표준 주키니는 외성 식물이며 대부분의 정원사는 그것을 높이 솟은 침대를 차지하는 지면 거주자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특정 주키니 품종이 덩굴형이며 트렐리스 위에서는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다는 것입니다. 트롬본치노, 티롬본치노를 찾아보십시오. 트롬베타 디 알벤가, 티롬베타 디 알벤가라고도 불리는 이탈리아 가보 품종으로 긴 구부러진 열매와 뚜렷한 덩굴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꺼이 기어오르고 많이 생산하며 열매 자체도 훌륭합니다. 단단하고 부드러우며 표준 주키니보다 수분이 훨씬 적어 요리할 때 형태가 더 잘 유지됩니다. 구역 3에서 10 사이에서 한 해살이 풀로 자랍니다. 트롬본치노는 대부분의 표준 주키니보다 열기에 강하고 병충해에 강하며 이는 흰가루병이 일반 호박 식물을 쓰러뜨리는 여름철에도 계속 생산됨을 의미합니다. 트렐리스 위의 덩굴성 주키니 한 그루는 한여름부터 첫 서리까지 약 2평방 피트의 지면 공간에서 시즌당 보통 20펌 30개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생산합니다. 제 아내와 저의 전문가 팁, 주키니 식물은 숫꽃과 암꽃을 모두 생산합니다. 암꽃이 적절하게 수분되지 않으면 완전한 열매로 발달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꽃이 피면 면봉을 들고 숫꽃 안을 톡톡 두드려 꽃가루를 모은 다음 그 꽃가루를 암꽃의 중심, 밑부분에 작은 아기 주키니가 있는 것에 부드럽게 묻혀줍니다. 하나의 면봉을 여러 꽃에 사용하며 전체 과정은 약 5분 정도 걸립니다. 인공 수분을 시작한 이후로 우리의 결실률은 적어도 60%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주키니뿐만 아니라 오이, 멜론, 호박 등 기본적으로 암수꽃이 따로 있는 모든 작물에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멜론을 수직으로 키우는 것은 한번 해보고 나면 땅 위로 번지게 두는 것보다 실제로 더 관리하기 쉽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복잡하게 들리는 일 중 하나입니다. 구역 4에서 11 사이에서 자랍니다. 멜론은 따뜻한 시즌에 긴 시즌 작물로 보통 70과 90일이 걸립니다. 그것들을 트렐리스에 올리는 핵심은 품종 선택입니다. 작거나 중간 크기의 열매를 맺는 품종이 가장 좋습니다. 캔털루프, 허니듀 및 대부분의 머스크멜론이 잘 됩니다. 실물 크기의 수박도 가능하지만 매우 튼튼한 구조물과 견고한 열매 슬링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작은 개인용 수박 품종을 수직으로 키우는 것이 더 낫습니다. 트렐리스 위에 멜론 한 그루는 약 2-3평방 피트의 지면 공간에서 시즌당 3-5개의 열매를 생산합니다. 멜론이 1.2파운드 크기에 도달하면 열매 슬링은 타협할 수 없는 필수 요소입니다. 팬티 스타킹, 그물 주머니 또는 트렐리스에 묶은 낡은 티셔츠 조각이 잘 작동합니다. 슬링은 열매가 익는 동안 받쳐주며 줄기 연결부가 부러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영양학적으로 멜론은 비타민 A와 C,
칼륨 및 수분 함량이 높습니다. 특히 캔털루프는 당신이 기를 수 있는 가장 영양 밀도가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주황색 과육은 높은 베타카로틴을 나타냅니다. 자르지 않고도 캔털루프가 익었는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냄새만으로 가능합니다. 잘 익은 캔털루프는 줄기 끝이 아니라 꽃이 핀 쪽 끝에서 뚜렷한 달콤하고 사향 같은 향기를 내뿜을 것입니다.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도 사탕 같은 냄새가 난다면 준비가 된 것입니다. 까치콩. 북미의 대부분의 정원사들이 들어본 적 없는 것으로 마무리하며 이것은 트렐리스에서 키울 수 있는 가장 시각적으로 멋진 작물일 수 있습니다. 까치콩 또는 라블라 퍼퓨리어스, 엘랍랍 풀푸르트는 진한 보라색 줄기, 보라색 밑면이 있는 밝은 녹색 잎, 선명한 보라색 꽃, 그리고 송이로 매달린 빛나는 진한 보라색 꼬투리를 생산합니다. 진정으로 식용 정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물 중 하나이며 미친 듯이 생산합니다. 구역 9에서 11 사이에서는 다년생으로 자라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한 해살이 풀로 자랍니다. 열기와 충분한 햇빛이 필요합니다. 덩굴은 11피트까지 자라며 한여름이면 아치나 트렐리스 프레임을 완전히 덮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성숙한 콩은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합니다. 익히지 않은 마른 까치콩은 시한 생성 배당체를 함유하고 있어 익히기 전까지는 독성이 있습니다. 어린 녹색 꼬투리는 껍질콩처럼 익혀서 먹을 수 있습니다. 물을 한두 번 갈아주며 부드러워질 때까지 삶은 성숙한 씨앗은 안전하고 영양가가 높으며 맛있습니다. 그것들은 수세기 동안 인도 및 아프리카 전역에서 단백질 공급원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영양학적으로 조리된 까치콩은 식물성 단백질, 철분, 엽산 및 칼륨이 풍부합니다. 당신이 키울 수 있는 가장 단백질 밀도가 높은 콩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수직 공간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15가지 작물입니다. 작은 높이 솟은 침대든 울타리 라인이든 벽에 기댄 단일 가축 패널이든 이 작물들 각각은 당신이 땅에 내버려 두는 그 어떤 것보다 평방 피트당 더 많은 음식을 보답으로 줄 것입니다. 수직 정원 가꾸기에 대한 이 탐구가 여러분의 뒷마당 공간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간과되어 온 농업의 비밀과 역사적 지혜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함께 더 생산적인 미래를 가꾸어 나갑시다. 자연의 풍요로움에 대한 우리의 다음 심층 탐구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